끝판왕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비트코인이 잘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셨으면 좋은데 이 25일선 지지를 받고 딱 올라갔으면 베스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좀 여기서도 쉬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 횡보의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과정에서 도미넌스가 반등을 했다가 쭉 눌림이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꼬리를 마는 거 보면 이러한 움직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면 얘도 이제 파란색 이동평균선보다 뭐 초록색 이동평균선에서 끝난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갔다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알트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자중하고,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고 해도 그냥 천천히 그냥 조금씩 매수를 하는 거지, 너무 이렇게 몰빵으로 가다가 이때 움직임 맛을 보고 이 뽕을 내가 못 잡아가지고 혹은 못 잊어서 여기서 그렇게 하다가는 이런 게 튀어오르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우울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게 아니면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차트긴 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수렴도 되고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박스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때보다는 박스권이 짧을 거예요. 그 기간이 짧을 건데 여기서 어쨌든 축적하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해보면 여기서 한번 모았죠, 여기서 모았죠, 여기서 모았죠, 여기서 모았죠, 여기서 모았죠. 그러면 이 축적된 구간들이 한 번에 분출할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빠르게 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다시 지지부진해지니까 또 공포가 많아지고 알트코인 오르다 말고 그러냐면서 막 이렇게 불만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불만들을 다 이렇게 극복을 해주고 해결을 하지만 다시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전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마인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은 그 마인드를 돌아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떨어져 있거나 반응이 안 좋을 때 사실 그때가 매집을 할 수 있는 찬스인데 그때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중에 올라갈 때 그제서야 조금씩 이걸 했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고민하다가 요 위에서 막 물리고 그러니까요. 항상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도미노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아마 이때도 거래대금을 보면은 또 미쳐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지금 업비트도 보면은 거래대금도 다 죽었어요. 원래 거래대금 한창 엄청 올라있을 시기 있었는데 그런 애들 막 스트라이크 이런 애들 거래대금 엄청 높았는데 다 죽었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그래서 진짜 불나방을 했다가 이런 때에서 이때 다 물려가지고 거래대금 다 죽고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스트라이크도 그렇고 좀 단기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렇게 하셨으면 잘 대응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하이퍼레인 이런 애들도 보면 뭐 다 좋아요, 괜찮고 차트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당장 이제 여기서 못 버티고 빠지게 되면 또 우리에게 또 안 좋은 움직임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이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USDC보다는 USDT에서의 끌어올리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USDC까지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될 텐데, 그때가 우리 21년도에 알트장이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다. 근데 그때도 사실은 USDT가 주로 올랐는데 지금 어쨌든 USDT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상황은 맞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가격은 이상하다 그러면은 제가 뭐라 그랬죠? 저평가라 그랬죠? 이럴 때 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거래대금이 너무 낮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요즘 또 삼전이 또 이슈가 터져가지고 그쵸? 또 글로 가야지, 국장으로 가야 돼 하면서 또 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또 여기다가 또 돌아오고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시장을 떠나지는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으셔라 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혼자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또 이렇게 멤버십이 있거든요. 보시면 뭐 진입 코인 언제 진입하는지, 목표가는 언제고 손절가는 언제고 보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된 게 타겟을 간 거예요. 보면은 뭐 비트코인 캐시도 이번에 좋았죠. BK도 제가 여기다 브리핑을 드렸는데 뭔가 다음 BK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렇죠. 뭐 도미넌스 대에서도 조금 브리핑을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하이퍼레인, 뭐 사하라 AI, AWE, 그 다음에 또 위에 보면은 뭐 팬들, 그리고 뭐 넥스페이스, 애니야 이런 애들도 보면 오피셜 트럼프 다 이렇게 픽을 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보면 거래대금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진짜 뭘 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좀 진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데 뭐 어떤 코인을 진하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멤버십에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멤버십에 오는 방법은
자, 보면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설명란에 멤버십 가입하기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로 가입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다음에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그 회원 전용 게시글을 보잖아요. 그러면 멤버십 브리핑방과 카카오톡 소통방이 있어요. 두 가지 링크를 다 들어오시고 들어올 때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유튜브 멤버십은 업비트에 있는 현물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선물방이 있어요. 이건 별도의 방인데 보시면 마찬가지로 포지션 진입과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데 보면 대부분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보시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즘 선물이 되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선물방에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선물방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추천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더리움 욕을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너무 안 오른다고? 근데 얘가 몇 주 만에 결국은 이걸 보여줘요. 어쨌든 결과로 보여주는데 얘가 지금 이 구간을 뚫게 되면은 이제 역사적인 신고점 구간이 나오거든요. 이쪽을 다 뚫게 되면 그러면 이게 뭐 역헤드 숄더라고도 볼 수도 있고 아니 뭐 커브앤핸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데 그럼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게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더리움의 1000만원 시대를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정이 나올 때 이더가 아예 없으신 분들은 천천히 뭐 매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예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이더리움은 들고 있다가 욕먹어서 팔았을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은 당장 안 오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미노스 오르는 걸 그대로 맞았을 가능성이 높고 알트로만 있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 조정 기간이 있을 때 그때 천천히 매집을 제가 할 거면 하라고 했을 때 그 코인들을 차라리 비트 이더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추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서 살아남을 만한 코인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상승장이 끝나면. 근데 이더나 비트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봐도 알겠지만 ETF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는 이 디플레이션 자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되더라도 디플레이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별로 공급량이 증가가 되지 않아서 비트코인처럼 일종의 디플레이션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해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도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긴 합니다. 그죠? 얘는 어차피 이제 비트코인이 갖지 못하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이 플랫폼에 대한 개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뭐 은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금이나 은은 매장량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발견을 할 때마다. 근데 이더리움은 발행량이 무제한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소각이 더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 결국 왜 블랙록이 처음에 이더리움을 갖느냐. 그리고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뻗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려지긴 했어도 솔라나처럼 아예 네트워크가 뻗은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더리움 그리고 비탈릭이 계속 판다고 했던 게 우리는 굉장히 악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얘가 계속 팔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전에 리플에 그 제드가 계속 팔 때가 있었어요. 리플을.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악재 다 해소되면은 결국 이거는 호재로 된다. 그 다음에 리플 어쨌든 한동안 가격 안 올랐지만 오르잖아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비탈릭이 계속 이더 재단이나 뭐 자기 자금 마련한다고 파는데 그럼 이제 결국 대주주라는 개념이 점점 희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토시도 우리가 뭐 100만 개 이상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긴 하지만 얘가 결국은 지갑에서 아무런 이동을 안 하고 아무런 활동도 안 하기 때문에 이 코인은 거의 그냥 뭐 락업 또는 소각의 효과랑 똑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주인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디플레이션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인플레이션 해칭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얘가 계속 팔게 되면 이 리플도가 똑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이제 여러분들한테 리플릭스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리플이 오르기 전부터 리플 계속 용돈처럼 한번 사봐라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중에 오르니까 이제 리플릭스가 재조명되고 막 리플을 더 지금도 사도 되냐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시점에서 저는 봤을 때는 리플보다는 저는 차라리 이더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정말 희소해질 수 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비중이 높아야 되는 거, 여러분 또 욕심을 부릴 텐데 비트가 이더보다 높아야 됩니다. 비중은. 이게 맞아요. 또 거꾸로 되면 우리가 도미넌스 장이 되면 많이 또 오잖아요. 그럼 또 날 힘들게 해. 그쵸?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순리대로 비트를 더 많이 사면 된다. 이더보다. 이것만 잘 지켜주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모은다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을 가지고 비트 이더를 사겠다. 그럼 뭐 한 7,000원, 3,000원 이렇게 사던가.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뭐 6대4를 사든가. 7대3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 리플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담배 피울 거 리플 사고, 술 먹을 거 안 먹고 리플 사고. 근데 진짜 그거 몇 년 동안 했으면 제법 많이 모았을 거예요. 리플을. 그때 당시에는 리플이 뭐 4,000원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때는 거의 이때였으니까요. 뭐 700원대 혹은 뭐 900원 뭐 더 밑에일 때는 사실 이때였고 거의 이 정도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뭐 한 600원, 5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기간 동안 만약에 얘가 2023년 7월부터 2023년 10월이면 거의 1년이거든요. 그럼 1년 동안 내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다고 한들 진짜 많이 모았을 거예요. 나름. 되게 많이 모을 가능성이 있었다고요. 그때가 되면. 근데 그때 모으신 분들은 이거 튀어 오를 때 그냥 이게 떨어지든 말든 그냥 이제 국밥이에요. 내 평단은 여기니까. 그냥 그것처럼 이더랑 비트 역시도 그런 기회들이 아직까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사이클 끝에서는 매도하셔야 됩니다. 더 사면 안 돼요. 그때는. 매도를 좀 하셨다가 많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제가 말씀드린 이 전략을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틀에서. 이거는 내 인생을 살면서 계속 관통할 만한 그런 키워드일 거니까 앞으로 그건데 그거 말고 일단은 뭐 당장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쉬어갈 필요는 있다. 왜?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좀 쉬어갈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은 매수를 하더라도 비중을 좀 줄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이제 이 도미넌스가 뭐 이렇게 오르더라도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면 또 한 번의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때는 기회인데 매집할 수 있는 기회인데 굳이 이때 매수하는 것보다는 뭐 이럴 때 매수하는 게 나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이거죠.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온체인 지표로도 봐도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고점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트 시즌이 시작이 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축적을 하면서 눌리는 구간이 있는데 이게 끝나고 돌파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움직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 금리가 0% 되지 않을 거다 오히려 96년처럼 될 것 같다 뭐 이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 닷컴 버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한번 더 오면 뭐 기술주도 그렇고 그다음 뭐 코인도 그렇고 난리가 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벡트는 비트코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 조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 가상자산반을 또 신설을 했고 레이달리오는 이제 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까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상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래 대금을 봤을 때 관심이 없어요. 이 결국 뭐냐? 저평가다. 이것만 계속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코인 시장의 시간의 텀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가 움직이지 않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러니까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지겨움을 느낄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만 좀 잘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면 좋은 시간들이 곧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